정확도로 유명한 해당 조사에서 9% 폭등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아마도 젠프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 보는데 당내 내용도 이제 봉합으로 이어질 만큼 차주에는 지지율 급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자 KSOI 여론조사 결과 젠프는 직전 조사 대비 무려 9% 폭등한 61%를 기록, ARS 기준으로 60%를 돌파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당 지지율인데 당내 내용에도 민주당은 급반등, 국진과의 격차를 18.1%까지 확대하며 격차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아무래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높은 지지를 받은 게 주요했다고 보는데 놀라운 사항입니다. 네, 대박입니다. 지금 국짐은 한동훈권으로 가발 지지자들이 일시적으로 민찍하자는 구호들을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야당복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용은 끝났지만 해당 건은 상상 이상으로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충격적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주철 변호사가 계속 뭐 지금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명확한 게 뭐냐면 신윤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변호사들이 그 검찰청에 가서 그 수사 접견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조서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검찰청 가서 피의자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김성태의 피신 조서에 전주철이 아마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네.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몇 차례 수원지검에 갔다라는 거잖아요. 왜 갔냐고요. 그러니까 김성태의 조서에 자기 이름이 등장을 하면 조사받을 때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원지검에 갔고 네. 수원지검에 간 걸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네. 인정을 했으면 그거는 조사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간 겁니다. 그럼 그것부터 해명을 하셔야죠. 네. 내가 수원지검에 김성태가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몇 차례 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다면 그걸 왜 갔냐. 근데 그 당시에 광장 소속 변호사들이 수원지검에 그렇게 뻔질나게 갔던 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건 조작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준철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 본인이 그것부터 소명을 하셔야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김성태가 들어와서 나 이재명 만난 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검찰에 협조하게 되는 계기가 대북 송금 사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일과 김성태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이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김성태가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북한으로 보냈다가 되면 이거는 유엔 제재 위반 플러스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 돼서 쌍방울 팬티 만들고 네이 만들고 하는 원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수입 못하고 중국이든 어디든 전 세계 은행에 있는 주요 은행 미국과 관련된 은행에 자금이 동결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김성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거고 그리고 본인이 대북송금 외환관리법 위반은 형량이 얼마 안 됩니다. 잘 나와야 징역형 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나오는 건데 김성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그냥 내가 인정하고 어차피 이화영에 대한 뇌물이 세기 때문에 대북송금 그건 내가 했어요 라고 하면 횡령과 배임 액수를 줄일 수 있고 검찰의 구형을 줄일 수 있죠. 500억 횡령 기소됐는데 선고가 2년 6개월 나왔어요. 징역. 보이스피싱범 통장 빌려주잖아요. 징역 2년씩 나와요 지금. 보이스피싱범 인출책 징역 3년씩 나옵니다. 근데 회사 돈을 500억을 빼돌렸는데 징역 2년 6월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구형 자체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이게 사건의 구조가 수원지검이 이거를 조작해서 이재명을 잡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짠 틀이 딱 그겁니다. 그리고 광장은 검찰 단계만 딱 하고 빠진 거예요. 검찰 단계 용으로 김성태가 선임을 한 거죠. 10월에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1심 재판 시작되면서는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화영 변호사가 이렇게 자필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화영은 이거 거짓말을 해야 될 동기가 필요한데 이화영이 왜 이렇게 거짓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동기가 없죠. 그리고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전준철이라는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원래. 현장에서 수익고 만났는데 뭐 명함을 받습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못 갖고 들어가죠. 고검에 이번에 감찰 수사를 받으면서 광장의 대빵인 유재만 변호사 외에 나머지 3명의 이름은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본 거죠. 수원지검 검찰청의 출입 명단을 검사가 제시하고 이 사람들을 이날 왜 만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름을 인지하게 되고 자기가 자필로 적은 거잖아요. 외워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명함 꺼내가지고 전준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준철 변호사가 광장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사실은 그 횡령배임 사건은 저희가 밖으로 나온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외형상 보기에는 너무도 선처를 받았다.
는 것이고 그 횡령 자금으로 북한에 갔다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김성태가 개인 자금을 빼돌려서 북한으로 보낸 걸로 해줬어요. 근데 솔직히 개인 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김성태 쌍방울 그룹의 자회사, 특히 나노스 같은 데는 90% 이상이 김성태 거예요. 자본이 상장은 돼 있는데 90% 상당수가 다 김성태 거야. 개인 거야.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동기는 너무 충만하죠. 주가 오르면 다 내 건데. 근데 이 돈 중에 일부를 빼가지고 매각해서 북한으로 보냈다 그러면 진짜 그룹이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우선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잡기 위해 조작됐다고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 사건들 중에 대북송금 사건은 상당히 독특한 지위를 가져요. 어떤 지위를 갖냐면 검찰이 개입한 내용들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리고 검찰들의 불법 행위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들의 불법 사실들이 밝혀졌을 때 검찰이라는 조직에 미칠 영향이 크긴 하겠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북송금 사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실은 거기에 협조한 걸로 보이는 수원구치소 그리고 수원지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잖아요. 예, 대장동 사건 등에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이 감찰이 벌어지자마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저항과 로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해당 감찰과 수사들이 전부 다 중지됐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저해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이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로비의 과정 속에서 이번 일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정성호 장관이 해가지고 시작은 좋았고 중간 때까지도 좋았는데 이게 마무리가 이거 발표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 한참 지났거든요. 원래 작년 11월에 끝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발표도 못하고 수사팀이 교체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뭐 쌍방울 법인카드로 뭐 술 사고 뭐 요 정도 이거 거의 자범이죠. 요 정도만 하고 지금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성윤 의원을 단 한 번 비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실수 더는 변명 없이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일로 우리 진영 지지층은 분열하고 인기가 많던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수박 소리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제 합당은 지선 전에는 끝났으니 저는 분란을 끝내고 원팀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혁신당과의 화합도 중요합니다. 만약 혁신당이 호남은 물론 서울과 부산 등 격전지에서 독자 후보를 낼 경우 민주당에 일정 정도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물론 혁신당 여건상 후보를 내는 지역이 제한적이겠지만 선거 후 합당 과정에서의 지분 싸움을 의식해 무리해서 후보를 세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앙금을 싣고 지방선거 연대와 선거 후의 정책 연대를 지속할 수 있을지가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합당이 불발되더라도 정 대표와 조 대표가 조속히 만나 수습책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합당 사태는 민주당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숙제를 남겼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에 한계는 있지만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성사시키려면 물밑에서 당과 면밀한 조율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더는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오로지 내란 척결 그리고 밀린 민생 법안 처리에 올인을 해주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